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오후입니다. 이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이라고 이름이 좀 괴상하게 붙여진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또는 조작단 사건은 덮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도 70%를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한다. 더구나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그 민주당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더 질이 나쁜 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거죠. 확인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항상 내세웠던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핑퐁만 친다. 이런 지적을 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권력 충견, 검경의 악의 다툼. 충견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개, 충견. 검찰과 경찰을 정권을 위한 충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본 검찰, 경찰 비판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읽어보면은 이게 결코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죠. 이 사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찰이 26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공개를 했답니다.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검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사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 전날에도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김업원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압수만 허용하고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공개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왜 수사가 미진하느냐에 대한 책임 추궁에 시달리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설의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과 드루킹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고 20일 넘는 기간 동안 수사해왔다. 그런데 검찰 말대로라면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대충 하는 것인지는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사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근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야 맞는다. 그런데 검찰의 영장 반려 사실을 일부러 언론에 공개했다. 압수수색은 비밀 유지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경찰이 왜 이러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뜻이 없는데 이래서야 경찰이 수사권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두렵다. 그래서 검찰 탓으로 미루려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도 잘한 게 있느냐? 이 사설은 검찰도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을 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드루킹 집과 사무실은 압수수색할 생각도 하지 않고서 법원이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기만 한다. 만일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드루킹 댓글 공작단 실체는 벌써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면서도 김 의원 연루 사실을 처음 보도한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과시켰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이게 이 사설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제기입니다.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권력 충견, 검경의 아기다툼. 그런데 이런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찰과 경찰이 정권의 핵심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미진한 수사를 해도 그냥 뭐 관례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헌법이나 법을 들이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검찰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또 청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전 장관의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이 검찰은 공개적으로 담당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무죄하고 다릅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 재판을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라는 것이지, 이게 판사가 이 사람 무죄다 유죄다 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찰은 전 국방장관을 꼭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가두어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판사를 비판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 위반입니다. 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정신입니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제도,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의 몇 가지 기둥 중에 아닙니다. 불구속 재판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 제도라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 다른 데서 다른 행정부에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권 분립이죠. 그런데 검찰이 영장 기각했다고 공개적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권력 분립 제도에 위반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이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댓글 조작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면은 바로 이 검찰청법 제4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에 유리한 방향의 수사를 했다.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과도하게 사람을 구속시키든지 또는 봐주든지 한다면은 딱 검찰청법 제4조에 해당합니다. 4조를 위반하는 게 되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에 의하지 특정 정치 세력, 특히 정권에 대한 봉사자로서 하면 안 된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과 검찰이 뛰면은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한 권력 충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권력의 충전이라는 비판을 듣게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 제7조입니다. 헌법 제7조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의 근거법이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도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헌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보다도 권력이 더 무섭다고 해가지고 권력 편을 들어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은 봐주고 입맛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넣는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이런 상황을 조선일보 사설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권력 충전 검경의 악의 다툼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서 드러났고 이번에 이 드루킹 사건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편파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사건에서는 현 권력의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드루킹 사건에서는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합니다. 이 법이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법이 고무줄이면은 국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게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예상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신은 합법적으로 하는데 검경 입장에서 보면은 그 행동하는 사람이 정권의 눈밖에 난 사람인 것 같으면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잡아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서야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권력에 의해서 법 집행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옳은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고 나쁜 짓 하면서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그런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정글의 논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장글로 가버립니다. 정글로. 그런 점에서 이 드루킹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었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는 건전한 여론 위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론을 조작을 하면은 엉뚱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대통령을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선거 과정을 관찰하고 있는데 제일 요사의 골머리는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 조작하면은 번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선동하는 속도.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한 게 이 드루킹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끝까지 이것은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정권을 잡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여론 조작은 일종의 이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검경이 안 되면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도 이 사건은 국민들이 일말의 의심도 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다.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야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법치가 안 통한다 하면은
그것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권력 충견이란 말을 금경이 다시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